저는 이 책 사세요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시기에 어떤 영역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어요. 지금 이제 사회성 발달이 시작하면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엄마들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뒷배경만 봐도 주제를 좀 아시겠죠? 아이 그림책 추천 컨텐츠는 윤희가 돌쯤 되던 시기부터 수준별 그림책 업그레이드 해주는 시기마다 해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림책 추천할 때 됐어요 하고 댓글이며 인스타그램 DM이며 엄청 받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넘어가면 막 저도 압박감이 막 느껴져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약 10개월 만에 그림책 추천 하는 영상이더라고요. 10개월 전에 이 영상이 윤희 4살이었으니까 3살, 4살 친구들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4세에서 6세 정도, 책에 따라서는 7세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책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렇듯 늘 그렇듯 저는 이 책 사세요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시기에 어떤 영역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봐주셔야 돼요. 일단 4세에서 5세, 6세 유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어린이가 되잖아요. 아기 티를 벗었다는 느낌이 좀 확 드실 텐데, 실제로 인지 영역이나 사회 정서 영역을 담당하는 뇌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언어 영역도 단순히 말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이해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까지 발달을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스토리와 글밥,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저희 집에 책장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다 들고 와서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추천은 우선 여기는 거실에 있는 테이블 옆에 있는 책장이고요. 윤희가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책이 전래동화예요. 그래서 30권짜리를 처음에 주문을 해줬었는데, 한창 유치원에서도 옛날 이야기 많이 듣고 또 활동도 하고 또 차에 이동하면서 동화로도 듣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림만 봐도 딱 전래동화스러운. 이거 고를 때 저는 그림책 그리고 글밥 요 정도 좀 고려를 했었고요. 이게 봤던 걸 또 보고 하더니 어느 날 윤희가 엄마 근데 맷돌 이야기 알아? 뭐 나 심청이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같은 버전인데 요렇게 2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랑은 겹치진 않는 30권. 그래서 총 지금 전래동화가 60권이 있어요. 전래동화 자체가 글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7살까지도 쭉 볼 것 같은데 30권에 5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CD가 또 같이 있어서 듣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솝우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4살 때부터 보던 책이거든요. 이솝우화도 전래동화랑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있고 어느 정도 글밥이 있어서 전래동화가 부담스러울 때는 이솝우화를 먼저 좀 노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래동화보다는 확실히 글밥이 조금 적기는 하거든요. 4살쯤부터 보여줘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솝우화는 동물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친근하기도 하고 스토리에서 교육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저는 읽고 난 후에 스토리텔링도 꽤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권 세트에서 4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1년 가까이 즐겁게 보는 책이니까 뭐 뽕 뽑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선택한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솝우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체의 이솝우화를 좀 추천을 합니다. 아이고 진작 앉아서 할걸. 다음은 성교육 책인데요. 이거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타이밍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역인 거는 정말 분명해요. 그런데 언제 노출하냐라고 물으시면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타이밍을 봤던 이유가 아이마다 관심을 갖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직은 크게 뭐 관심이 없는데
아이에게 굳이 지나친 자극을 줄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만큼,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성교육 책들 중에서 아이 수준에 맞게 표현된 책을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윤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성교육 그림책은 총 세트는 12권인데요. 그 중에서 아직 노출하지 않는 이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윤희 수준에서 알아야 할 책만 제가 선별을 해서 8권을 먼저 노출을 하고 있어요. 노출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성 역할이라든지 친구 팬티를 놀리고 막 이런 성예절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청결한 생활, 화장실 예절, 그리고 생명의 탄생, 축구 잘하는 여자친구, 인형놀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성차별 방지, 이 정도 수준을 노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 4권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 그리고 유아 자위, 성폭력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윤희가 아직까지는 혼자 밖에 다닐 일도 없기도 하고 2차 성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4권은 또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되면 추가를 해주려고 아예 빼놨어요. 그리고 명작동화, 이거는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 이 명작동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던 책이기는 하거든요. 유치원에서도 보고 또 도서관에 가서도 보는데, 그 이유는 명작동화 자체가 굉장히 건성징악이 확연하게 보이는 책들이라서 일부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집에서까지 굳이 이렇게 읽어주고 그러진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희가 너무 원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왜 신데렐라 책이 없어, 피노키오 책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신데렐라 책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명작동화 30권을 좀 가성비 좋은 버전으로 좀 구매를 했고요. 이걸 사서 좋은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윤희랑 피터팬 뮤지컬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윤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막 영상을 많이 보고 막 노출되고 이랬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책 아니고서는 그 피터팬이나 피노키오나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책을 충분히 보고 가서 스토리를 또 보고 했더니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또 재밌게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이 명작동화 입니다. 30권 세트에 54,000원 주고 샀네요. 7세 정도까지 뽕 뽑고 볼 것 같기는 해요. 유니방으로 제가 지금 이동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게 유니방 책장이고 3, 4세부터 생활동화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생활동화는 오로지 윤희의 취향을 고려한 책들이에요. 기본 생활 습관을 다룬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대바리, 추피, 뽀로로 뭐 그 외에도 여러 출판사들에서 소전집들 정말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림책, 호감 가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영역의 책을 고를 때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도서관이나 뭐 아니면 이 책이 있는 친구 집에 데려가서 윤희한테 직접 보여주고 좋아하는 책으로 좀 골라서 구입을 해요. 4살 때 사줬었던 이 공룡 유치원 책은 권수가 많진 않고 이렇게 제가 쿠팡에서 세트로 사줬었던 것 같거든요. 공룡 유치원 책은 4에서 6세쯤 이제 사회성 발달이 시작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가 미숙한 시기라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관 적응이 힘들거나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기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서 생활 습관들이 또 들어가 있고 정서적인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책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도 윤희가 진짜 잘 보는,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자리 독서할 때 이 공룡 유치원 책을 늘 가지고 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동화 책으로 추피책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피책 같은 경우에는 추피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들이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윤희가 3살, 4살 초반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4살 후반쯤 돼서 뒤늦게 친구 집에 갔는데 추피책을 엄청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네 갔더니 또 추피책을 또 읽어달라고 가져오기도 해서 생활동화치고 되게 느지막이 샀는데요. 대신에 제가 영문책으로 샀어요. 그림책으로 영어 노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잘 됐다 해서 드렸던 추피 영어책이고요. 어제도 잠자리 독서에 추피책 한 권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요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세이펜도 가능해서 혼자 보는 것도 가능하고 또 원어민 발음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금액대가 조금 있었어요. 2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혹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자연관찰책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자연관찰책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 사면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진 않아요. 이거 4살 때 샀었던 책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내년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관찰책은 새로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서 3살, 4살 초반까지 보던 책 다음으로 이 책을 사서 저는 한 6살, 7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단행본 갑니다. 단행본 소개할 때가 제일 저는 행복한 추천하는 책들 중에 이렇게는 좀 정서랑 관련된 책들이에요. 5살쯤 되면 짜증도 많고 또 화도 많아지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부럽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서가 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정서를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봐 책은 더 이상 소개하기도 좀 민망해서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단행본으로 보면 나는 어떤 아이일까라는 책처럼 글밥이 많지는 않은데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고요. 학교에 간 날 먼저 인사하기 쑥스러웠어. 틀릴까봐 잔뜩 긴장하지만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이런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글밥이 적어도 아이들이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마음이 그랬어 라는 책은 정서 중에서도 친구 관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뤘어요. 5세, 6세, 7세쯤 되면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지만 미숙한 또 출발 단계라고 했잖아요. 또래 관계에서 좀 민감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토리이고 단순히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이가 느꼈을 마음이나 상실감이나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어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라는 책은 뭐 김정원 작가님, 되게 유명한 작가님의 책이고 아마 저는 윤희 초등학교 가더라도 이 책은 쭉 읽어줄 것 같아요. 윤희한테 자주 읽어주는 페이지 살짝만 하나 읽어드리자면 친구와 나는 다를 수 있어. 사람은 모두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줘도 상대방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친구와 나는 다를 수 있어. 다른 게 당연한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 외에도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감정을 다루는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도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사실 너무 여러 번 추천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 책은 윤희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혹시 이제 3월에 입학이나 기관을 옮기는 적응 기간을 앞두고 계시다면 1, 2월에 열심히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렇게 제목이랑 그림처럼 아이가 기관에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날 거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응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리고 이제 아기 때 모습부터 나오면서 엄마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언제나 엄마는 너의 곁에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읽으면서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 형성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책 추천드리고요. 엄마들이 많이 울었다고 막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정서를 다루는 이런 책은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읽어주는 엄마들도 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차례야. 이 책도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좀 잘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집에서 형제자매 많이 싸우는 경우에 이제 시시때때로 싸우잖아요. 그럴 때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구나,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가 많이 싸울 때 엄마들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 보시면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구나, 이걸 좀 우리 집 규칙으로 삼고 가면 좋겠구나, 요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 책입니다. 자, 이 책도 작년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작년보다 지금 윤희도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소리를 좀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또 글자를 노출하면서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책, 그리고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말놀이처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 영상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책 소개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을까? 근데 또 막 사담을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꾹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이어서 좀 책 소개를 해보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죠. 백희나 작가님의 책인데 저는 5권 가지고 있거든요. 책 자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미 제가 막 소개를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은 유명한 걸 모를 텐데도 신기하게 또 이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윤희 같은 경우에도 이 책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할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백희나 작가님의 책은 소재가 구름, 요구르트, 사탕, 달,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소재를 다루는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좀 상상력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윤희한테 자주 보여주는 게 작품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공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책이랑 연계해서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어서 뭐 좋더라고요. 그림체도 되게 특이하죠. 자, 단행본도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영어책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드북으로 된 거, 이렇게 글밥이 적고 내용이 단순한, 그리고 윤희한테는 노래가 익숙한 단권으로 좀 구입을 해줬었어요. 윤희가 집에서 보는 책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 이거는 익숙하게 보던 책들인데 좋아하는 책들 중에 이렇게 영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나오는 그런 책들을 좀 구매를 해줬어요. 곰사냥을 떠나자, 이거는 뭐 내 토끼 어딨어? 이것도 좀 오랫동안 봤던 책인데 영어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주고, 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런 익숙한 책들을 영어 버전으로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영어 그림책 보여주실 때 이 책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어책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거 저희 집에 있는 책들 접어놓고 표시해놓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찾아서 이제 포인트들을 좀 잡고 읽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또 QR코드가 계속 나와요. QR코드 연결하시면 뭐 동영상이 나오거나 음원이 나오거나 워크지가 나오거나, 0세에서 10세 영어 원서 필독서 100, 요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어책을 사고 또 더 이상 영어책은 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윤희 영어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또 책이랑 음원 영상까지 인풋해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책들이랑 함께 이 정도 그림책들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사실 따로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심해서 고른 영어 어떤 거 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책장을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좋은 책들이 많은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지만 다른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종종 또 그림책 노출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책 육아를 힘껏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